비가 오죠? 비 올 때만 만났던 사람 있으신가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를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선생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 1장 로마 제국사에서 왜 위대한 영웅들은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왜 위대한 영웅들은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는가? 한 권의 책이 사람을 바꾼다고 한다. 장자크 루소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일본 메이지 유신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 류마가 간다를 읽으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자신의 삶을 바꾼 책이라고 딱히 한 권의 책을 내세우기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책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과거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쳐서 읽다 보니 바로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책 면 빈 곳에 적혀있는 과거의 메모를 보면서 저자에게서 빌려온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책.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다. 2차 대전의 영웅 처칠은 사관학교를 마치고 인도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교양을 쌓기 위해 고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손에 든 책이 바로 이 로마 제국 쇠망사였다고 한다. 군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로서, 또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정치인으로서 처칠이 성공을 하게 된 데에는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네루 역시 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네루는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문장의 흐름이 흐르는 선율과 같아 마치 소설을 읽듯이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네루는 감옥 속에서 어린 딸에게 주로 역사에 대해 꾸준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날 네루의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아빠에게서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교육을 받은 네루의 딸은 나중에 대를 이어 인도의 수상이 되었다. 인도 최초의 여자 수상인 인디라 간디다. 20세기 분석 철학을 주도하고 서양 철학사 저술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버트런트 러셀도 로마 제국 쇠망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군에서 빠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게 글 전개를 하는 철학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서이자 문학성이 뛰어난 글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마 제국 쇠망사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프랑스의 변방 중의 변방, 코르시카 섬의 가난한 집안 출신인 작은 거인 나폴레옹이 웅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탐독한 결과라고 한다. 제국의 완성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 전역에 자유사상이 배어들 수 있을 만한 구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 나폴레옹의 도전도 활자에 된 한 권의 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방대한 자료, 객관적 서술, 뛰어난 문장력의 총체. 로마 제국 쇠망사는 로마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다. 제목 그대로 로마의 쇠망사만을 다루고 있다. 제정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120여 년이 지난 뒤인 오현제의 두 번째 황제 트라야누스 때부터 시작해 동로마가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당하는 1453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은 1400년 동안의 로마의 역사를 다루면서 가급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려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생계 걱정할 일이 없었던 에드워드 기번은 20대 때 로마를 방문해 역사의 흔적들에 감동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볼테르, 데이비드 흉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도 교류한 그는 35세가 되던 1772년에 본격적으로 저술 작업에 들어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787년에 드디어 6권 절권을 탈고했다. 그의 로마 제국 쇠망사는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라틴어, 그리스어에 해박했던 그는 1차 사료를 직접 활용해 트라야누스 황제 이후 로마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두 담아 대작으로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장력으로 문학작품 이상의 읽는 맛을 선사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이 책이 로마 역사 전체가 아닌 AD 100년 무렵 이후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드워드 기번이 이 책에서 로마 역사를 트라야누스 황제 이후의 시기로 한정한 이유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로마의 확장기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같이 로마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비서양권의 사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다. 로마 제국 쇠망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로마 제국 쇠망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서양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곧 서양 역사의 뼈다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역사가 랑케가 모든 고대사는 로마의 역사로 흘러들고 모든 근대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서양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늘날 유럽의 중심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거의 1000년이 다 돼서야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미국은 18세기 이전에는 아예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국가였다. 결국 로마사를 모르면 서양의 역사를 알 수 없고 반대로 로마사를 대체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서양 역사 전체를 기본 틀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오늘날 자본주의의 중심인 기업 경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마 제국 쇠망사는 단순히 국가의 흥망사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1400년에 걸쳐 로마가 쇠망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음모와 암투, 열정과 도전, 사랑과 배신을 다루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로마라는 생명체는 서서히 끝을 향하게 된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인 조직은 기업이다. 국가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은 이 기업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활동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물론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품격을 유지하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기업의 건강한 활동은 필수다. 로마 제국 쇠망사는 바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건강하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가 되어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을 오래 지속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CEO들에게 조직 운용에 대한 검증된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팍스 로마나가 실현된 오현재 시대 황제들의 공통점은 모두 40대 이상이 되어서야 황제 자리에 올랐고 또 모두 여러 학문을 균형 있게 갖춘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동로마를 중흥시킨 유스티티아누스 황제처럼 전혀 배움이 없는 인물이 큰 역사를 일으킨 예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속해 있다. 기업 경영은 기술이 아닌 예술의 영역이다. CEO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다. 기술이라는 것은 기계를 다룰 때 쓰는 말이지 사람을 다룰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감정과 이성, 직감과 경험, 단호함과 관용들이 모두 더해진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지혜를 예술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CEO 후보자나 후계자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로마 제국의
현재처럼 연륜과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개방성 또한 조직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조그마한 도시국가 로마가 3대륙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딱 하나의 원인만 들라면 바로 개방성을 꼽을 수 있다. 로마는 건국 후 40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족인 사비니족 출신의 누마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런가 하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재혼 여인 황비 리비아 두루실라가 데려온 티베리우스를 2대 황제로 지명했다. 종교에 있어서도 로마는 독선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다른 민족들이 어떤 신을 믿든 상관할 이유가 없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제사장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로마인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가 판결을 하고 난 다음 손을 치신 이유는 할 수 없이 판결을 해주긴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유대인 당신들 일이라는 의미였다.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제국 로마가 그랬듯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녀차별, 지역차별, 종교차별, 학연차별로 인재풀을 좁히는 것은 역사의 소중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판에 박힌 문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가져온 삼리움 전투와 타렌툼 전투는 합해서 46년이나 걸린 전쟁이었다. 승리를 얻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신산의 고통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얻은 피해 대가였다. 로마 제국의 지중해 패권을 안겨준 포에니 전쟁 역시 118년이나 걸린 지난한 전쟁이었다.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 의해 로마가 거의 패망일보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로마의 역사를 읽다 보면 그것 자체가 바로 기업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창업 단계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여주는 조직 성장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 쇠명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개인적 삶을 역사적 안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100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격변의 역사를 읽으면서 삶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라는 진리를 마음 깊숙이 실감하게 된다. 더불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바로 눈앞의 것들과 자신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죽은 뒤에 이 땅에 올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E.H. 카가가 말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가 아닌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대화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E.H. 카 이런 말을 했다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끔찍하게 치명적이었던 말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어 였다. 입니다. 이 말은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뭔가 확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11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2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